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자기계발과 엄마표 영어의 진심인 함께나라입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역행자 다들 읽어보셨나요? 역행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하는 인생 공략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책 역행자는 정말 쉽고 잘 읽히면서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 책 한 권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자기계발서 몇 권, 5권에서 7권을 읽은 효과를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읽고 적용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역행자 책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역행자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리자인데 순리자와 다르게 50% 정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 무의식, 본성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역행자들은 돈과 시간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행자가 되려면 7단계로 인생을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게임을 할 때도 게임 공략집을 보고 하면 게임을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공략집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살면 좀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는 유전자 오작동, 4단계는 뇌 최적화, 5단계는 역행자의 지식, 6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뭐 원래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뭐 당신은 뭐 대학교 좋은 데 나왔을 거고 당신은 돈이 많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어 기제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무의식을 바뀌려면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 자기랑 비슷한 상황이면 더 좋다고 하셨고 그런 거 50개 이상을 이제 보면 뇌 과학의 그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나의 것처럼 느끼면서 거울 이론이 반응을 해서 이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게 "성공한 사람은 책 읽고 글쓰기를 꼭 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려면 그 분야의 책 20 권은 꼭 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1단계 자의식 해체는 자의식이라는 거는 자아를 보호하고 자아를 붕괴를 막는 어떤 좋은 역할 그리고 정사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자아 붕괴를 막는 역할인데 이 자의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어 기제가 지나쳐서 그 방어 기제 때문에 우리의 발전을 막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합리화, 회피, 투영하기 이런 걸로 인제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막는다. 그래서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못난 걸 인정하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을 투영하면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현실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 불편한 감정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 사람이 성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의식 캐치를 할 때에는 내가 해치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서 그냥 왠지 기분이 나쁠 때 왜 그런지 계속 생각해 보면서 자의식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단계는 탐색, 인정, 전환인데 탐색. 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걸 관찰을 하면서 '나는 왜 지금 기분이 나쁠까?' 인제 이거를 보는 거죠. 인정.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걸 순순히 인정을 해라. '그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못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내가 질투가 나고 나의 열등감이 견뎌지는구나.' 인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환의 경우에는 인정을 통해서 이제 열등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변화되기 위한 인제 액션 플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그런데 다이어트 성공하고 날씬해진 친구를 보니까 질투가 난다. 그런 경우에 탐색은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거 이제 인정. '아 그래.
내가 '난 성공 못 했는데 저 친구는 성공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아 그래 저 친구도 나랑 비슷하게 맨날 고민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인제 그것을 내가 그냥 질투를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나도 그렇게 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인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자의식 투영하기라는 게 있는데 자의식 투영하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이런 건데 인제 자신의 현실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렇게 추종하면서 역할극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제 돌아봐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제 자의식 해체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식 해체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 단계의 경우 정체성 만들기. 이제 자의식을 해체했다면 인제 올바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보통 인생이 많이 변하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이제 정체성 바뀌는 드라마틱한 사건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난다든가 뭐 이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자의식 해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좌절, 열등감, 생존 위기, 동기부여, 책 이런 다양한 계기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거는 외부의 상황으로 생길 수 있는 건데 동기부여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 이런 걸 보면서 깊이 감명받고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만들려면 결심이나 의지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환경으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루틴을 만들고 그런 습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여기 다시 나왔고요. 그래서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른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아까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바꾸기 단계 1 단계는 책을 통해서 간접 체면. 내가 뭔가 발전하고 싶은 분야의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최소 10 권. 예 뭐 20-30권 더 많이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정체성 바꾸기 2 단계는 환경 설정. 그래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거. 그래서 사람은 보통 평판에 민감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언을 하고 뭐 돈을 걸고 그래서 망신당해서 부끄러울까 봐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세팅하든가 아니면 돈을 내고 뭐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뭐 헬스장을 끊거나 필라테스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아까워서도 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사람에 맞게. 정체성 바꾸기 3 단계는 인제 집단 무의식. 그래서 책을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쪼끔이라도 더 읽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어떤 걸 하는 집단에 자주 가면 그래서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동호회 같은 데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걸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세우고 싶은 정체성이 뭔지 어떤 환경을 설정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좋다고 했고 3 단계 유전자 오작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분은 계속 진화론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의 지금 어떤 유전자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인했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하니까 현재 우리에게 도파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파민이 있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생존에 유리하게 하는 건 맞지만 지금 현대에 이렇게 바뀐 지 오래 안 됐잖아요, 인류 역사 중에서. 근데 현대 사회에선 도파민 때문에 유튜브랑 SNS에 중독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당을 비축하고 일해야지 생존이 쉬운데 요즘엔 갑자기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비만이 되기 쉽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우리의 프로그래밍한 부분들이 유전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게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전자 오작동의 예가 뭐가 있는가? 평판 오작동.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단이 중요하고 혼자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 눈치를 봐서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그동안의 시대에서는 새로운 걸 하면은 괜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됐는데 뭔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았는데 오히려 현대 사회는 새로운 걸 해 보는 사람이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하기에 주저하는 게 없는가.'
그다음에 손실회피 경향.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손실회피 경향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이런 걸 보면 좋다고 했고요. 4단계 뇌 자동화 최적화는 이렇게 1, 2, 3단계를 해 와서 자의식이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만들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을 하고 나면은 늘 정말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가 최적화되면 지능이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많이 복리로 나는 거죠. 머리가 정말 똑똑해지면 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머리가 계속 회전이 되면서 지식이 향상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경험을 잘 못해 봐서 '아 이러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면 좋으냐. 내 최적화 단계 1 단계는 이의 전략이다. 그래서 매일 2 년간 2 시간씩 책 읽고 글쓰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매일 못해도 일 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95%는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내 최적화 2 단계는 오목이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적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하라. 그래서 이분은 유튜브 하신 거 예를 들었죠. 그다음에 뇌 최적화 3 단계는 뇌 자극을 줘라. 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쓰던 뇌를 자극하는 거죠. 다양한 뇌를 자극할 수 있도록 운동, 음악, 뭐 시집 소설 칭하게 하고 안 가본 길을 걸어보면서 또 뇌를 자극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잠잘 때 장기 기호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은데 혹시 못하더라도 이 책에서 이의 전략이랑 운동 이것만 건져가도 성공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너무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2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시간씩 책 읽고 글쓰기, 운동하기. 오늘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5단계부터 이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싶은 자기 개발의 진심인 함께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